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다우지수는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낙폭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간 상승폭이 컸던 데다가 1700선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1688선에서 소폭 하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세 출발한 이후에 현재도 소폭의 오름세에 49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또 추천 받으실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두 분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90포인트와 1700포인트 회복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5%로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 하락한 16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한 1687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에 뉴욕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것이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169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11시 구간 현재 1690포인트는 무너지면서 0.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400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 역시 140억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2포인트 오르면서 4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하면 코스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현재 490포인트 중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181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장중 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도 1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한 뒤 122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원 60전 오른 12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 급락에 이어서 소폭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1222원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122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주와 증권주, 운송 장비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증권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2.6% 오르고 있고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2%대에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최근 구리와 아연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이 14.8%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대창과 서원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 내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터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터키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국내 원자력 수주 소식을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3% 오르고 있고 모건코리아 4%, 우리기술과 BHI도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책 관련주 분야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오늘 강세가 보여지면서 이북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테이션이 14.7%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스테이션은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이 같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리버는 0.9%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와 인터파크도 1%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기아차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아차는 2.2% 오르면서 3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는 이달 초 10% 넘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조 파업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률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기아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아차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누적 하락률만 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메릴리치 등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감지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관련 테마주의 움직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대 기아차가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는 소폭의 조정, 포스코 역시 0.9%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이제 주가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입니다. 하이닉스가 또 강하죠. 3%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로부터 매수 주문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외환 시장은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오른 12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간 코스피가 참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일 그 축구도 우리나라 시원하게 이겼기 때문에 전일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특히 이슈를 축구와 주가와의 관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일 그 축구 해설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따분하게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축구와 한번 주가를 연결시켜서 이 시황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미국 하락의 주범이 그리스였었는데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리스는 외환위기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을 가볍게 이기고 올라간다고 예측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16강에서 1승을 먼저 한 팀이 90%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6강 무난히 도달하리라고 보고 독일이 4대 0으로 아주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호주의 그 에어백 감독,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때 했던 감독이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호주는 0대 4로 지고 말았고 이렇게 해서 16강에 가장 먼저 도달할 것 같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주가를 보면 61선에 가장 먼저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61선에 가장 먼저 회복한 유럽의 독일과 이 동남아의 한국을 주가의 상승의 견인차로 보고 이 두 나라의 주가에 예의주시를 하라.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서 만났다시피 축구 강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한때 그 독일은 지금 통일이 됐지만은 분단 국가였었다는 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BMW라든가 벤츠 같은 차가 아주 그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국가다. 그래서 독일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주가를 가볍게 보지 말고 미국이 이 단편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크게 조정할 것이다. 그리스가 다시 한번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음봉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1700 이상은 충분히 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주까지 1700은 넘때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1700, 100, 1710, 1720 이렇게 그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될수록 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1700 이상까지는 가지만은 1700 이상에서는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큰 이슈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MSCI 그 편입 그 지수 확정이 된 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때를 전후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사고 있지만은 선물을 어저께부터 매도를 치고 있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등 약간 그 하락에 대한 조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0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1720 정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목표로 잡고 그 이후에는 조정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월드컵 기간을 맞아서 축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이죠.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는 조정이 조금은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화요일 이전에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조정이 오겠지만은 그 1,530까지 가는 그런 큰 조정은 아니고요. 예. 종목별로는 계속 그 수익률 게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서 종목 갈아타기를 잘 하시면은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익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은 지금 현금 주식 비중을 늘려도 상관은 없대.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는 종목 갈아타기를 좀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이제 낙폭이 많이 과대된 종목인데요. 예.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초기에 추천했던 종목이 증권주였었는데 금융주는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근데 무난하게 10%, 20% 시간이 지나서 상승이 나고요.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에서 난다고 보는데 여전히 IT 관련주, IT라든가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연말까지 큰 시세가 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낙폭이 과대된 종목, 오늘 잠시 후에 추천드릴 그런 종목들로 이제 종목을 갈아타기를 할 경우는 또 수익이 무난히 또 날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6월 1일에 추천해 주셨던 동부증권이 현재 수익이 한 7.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제 배 박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증권주, 금융주들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 오늘 갖고 나오신 종목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목은 디지텍 시스템주고요. 예. 그 코드 번호가 091690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IT 관련주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모르는 종목들, 생소한 종목이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낙폭이 과대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사는 휴대폰 터치 스크린 제조 업체로서 국내 터치 패널 1회 업체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게임기, 노트북 이런 다양한 쪽으로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수혜가 가리라 봅니다. 차트를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최고가 한 3만 원 정도에서부터 지금 4월, 5월 달에도 계속 주가가 많이 조정을 가졌고 6월 달 들어서도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저가 1,490원, 1,500원 선 아래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저 손절 라인은 1,500원 정도로 잡으면 무난해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 회사 내용을 믿는 점은 이제 실적 면에서 굉장히 우세합니다. 실적이 매출 면에서부터는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이어지면서 200억, 400억, 1,000원씩 이렇게 실적이 매우 양호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실적이 매우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0, 30% 정도는 수익이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면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디지텍 시스템을 추천해 봅니다. 예,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엠텍비전이 한 14%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 밖에 동부증권, 디지털 아리아 역시 수익권 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저평가돼 있고 또 낙폭 과대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디지텍 시스템즈인데요. 현재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6,700원 선입니다. 목표가는 22,000원에서 24,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꼭 메모를 해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학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입니다. 배 박사님께서는 왜 배 박사님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법학박사시더라고요. 예. 예, 많은 증시와 관련된 법률 또 내용까지도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들 오늘부터 출연하시는 순간마다 또 하나씩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멀지만 가깝고도 먼 거 이게 증권거래법입니다. 분쟁이 있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에 있는 경우를 제가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오늘은 불공정 거래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하락해 있고 그리고 오르기를 다 원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통 하한가에 주문을 많이 넣어놔서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효과 때 상한가에 주문을 넣었다가 장시장 바로 전에 정리를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 또는 장중에 거래가 안 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가에다가 의미 있는 숫자
뭐 1자를 계속 차례대로 매수를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2자를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넣어놓는 경우 아니면은 종가에 항상 그 호가를 올려서 높이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증권거래법 188조 4항에 위배가 되고요. 증권거래법이 20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작동법이라고 소위 줄여서 말하는데요. 작동법 176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권거래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방향을 보이게 할 경우에는 176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그 불공정 거래 이런 이제 시세 차익의 경우 꼭 시세 차익이 나는 그런 적극적인 의혹이라든가 확정적인 지식이 없고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점에 매우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증시 법률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오늘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배찬수 전문위원 모시고 증시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 잘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반전을 한 상황인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 조정을 받으면서 9,857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4월 유로존 산업 생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무디스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하면서 혼조로 마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낙폭은 제한적이죠. 그 밖에 중국 증시는 오늘도 단오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을 한 상태고요. 어제 상승 마감했던 홍콩 증시가 오늘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약과권에 들어서 있고요. 대만 증시는 어제 1.2%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도 제한적이죠. 7,392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행의 0.1% 수준으로 동결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0.18% 하락한 9,861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본에서 중기 재정 구조안에 대한 골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3년간의 예산에 대한 골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출을 확대하는 모습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재정 재건의 방침을 보여주면서 5년 내에 지금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흑자로 만들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일본 경제가 이러한 구조안으로 인해서 회복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OECD에서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1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세출 삭감 계획 수립을 강조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번 재정 재건안에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900선 내외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단오절 연휴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홍콩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홍콩도 내일 단오절 휴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강박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홍콩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홍콩도 내일은 단오절로 휴장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홍콩과 중국이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큰 폭의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2만 선이 무너지면서 시작한 이후에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2만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01% 상승한 2만 5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이란 바클레이지의 리서치 보고서가 났었는데요. 중국의 가행 노동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수입 분배 과정에서 임금 급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노동임금 상승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율이 2010년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년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했고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중국 본토지수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항생지수는 상승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강한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2만 선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영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시노패스를요, 예. 4,510원을 10원에 20%를 샀거든요. 1,510원에 20%요. 예, 4,510원에요. 4,510원에요. 네네.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산 가격에서 너무 예.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좀 중기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예.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을런지 그게 궁금해서요. 목표가가 알고 싶으신 거군요. 예, 예, 중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지. 혹시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죠. 그 비중을, 그런데 제가 지금은 20%인데요. 예. 제가 조금 더 살려고 해도 혹시 또 더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중기로 보신다면 몇 달이나 더 들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보통 한 1년 중기는 이상 저는 보세요? 한 달에서 두 달요. 한 달에서 두 달이요? 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단기 투자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저희 배박사 위원님과 함께 좀 자세히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추가적인 매수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예. 시노팩스 저번에 한번 상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노팩스 차트를 먼저 보고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아주 이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있었는데요. 요 6월 8일 날은 그 터치스크린용 강화 유리가 에이플의 아이폰에서 채택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지수가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 선에서 한 3, 4일 정도 횡보를 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1일 날 그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날은 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IT,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강화 유리와 미래 환경에 대한 것, 물처리 시스템, 필터 등 이 두 가지 사업을 분할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달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4,000원 선인데 4,000원 초반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아까 전에 투자자도 알고 있다시피 실적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 전번 분기가 1,500억 매출인데 이번에는 80%가 늘어난 2,800억 정도 총 매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회사 내용도 괜찮고
그리고 터치스크린과 강한 유리가 사실은 매출의 거의 8, 90%이기 때문에 그 미래 산업 환경에 대한 내용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저저번 주라든가 최근에 나왔을 때 좀 수익률을 작게 잡았는데요. 5,000원에서 5,500원 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전 고점 5,000원에서 5,500원은 쉽게 넘기는 어렵지만은 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4,500원에 매수를 하셔도 4,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시면 5,000원까지 반등 시에 크게 수익이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노팩스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포스코 ICT가 들어와 있습니다. 7,33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고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자, 주가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회사 기업 내용은 포스코 그룹의 IT 그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 IT 관련주라서 테마에는 맞는데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3월달 이후에 10,000원 선에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은 했는데요. 3월달에 그 와이브로 사업을 중단을 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브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큰 악재는 아니고요. 기업 내용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일단은 별로 그 기업 내용을 좋게 안 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연속해서 700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길게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단기로 그 매수 단가를 굉장히 낮게 잡으셔가지고 아마 이분도 그 저가 매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은데 7,300원에 잡으셨으면은 7,500원이 넘어서 8,000원이 도달할 때쯤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포스코 ICT를 잘 잡기는 했지만 7,500원 선에서 8,000원 선 왔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림산업을 보겠습니다. 풍림산업을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풍림산업을 신규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1,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건설사 중에 이제 그 풍림산업이라고 하면은 주가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가가 연속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성원건설이라든가 요번에 다시 회상을 했지만 성지건설 같은 경우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가 그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기업 내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아주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매수 추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 굉장히 싸다는 메리트는 있지만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한 반면에 투자기 때문에 원금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수익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원금을 모두 까먹을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석 투자를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풍림산업 주가가 싸 보여서 대박을 노리고 또 문의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예, 오늘의 문제는요.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기법을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블록세일, 2번 여름 세일입니다. 자,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가격 변동과 물량 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지분을 나누어서 팔면은 특정인이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경영권이 분산되는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닉네임과 함께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브로드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980원이라고
해주셨고요. 이팔님께서 보내셨는데 매수했는데 떨어지네요 라고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SK 브로드밴드 진단 부탁드려요. 예, SK 브로드밴드는 그 SK 계열의 그 유선 통신 업체로서 굉장히 그 요즘에 많이 그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엔 1,000억, 2009년도엔 2,000억 정도의 단기 순손실을 입었는데 요번 중기에는 아마 그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주가 차트는 아마 그래서 5,000원 선부터 6,000원 선까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턴어라운드 그 실적을 이미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은 선 정도에서 한 6,100원이나 6,200원 정도에서 정리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크게 그 상승 목표를 잡으시지 마시고 6,000원에서 6,10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 비타민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이누아부지 오늘도 출첵을 하셨습니다. 한진을 무지하게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되면 또 나중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 가야지 님께서도 오셨고요. 부산 생뚱그녀님, 2752님 최근 들어서 또 자주 참여를 해주고 계시죠. 부산 생뚱그녀님도 오셨습니다. 그녀니까 여자분이시겠네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7,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분이 있습니다. 9992님이신데요. 답답해서 손절을 하고 싶은데 비중은 40%를 갖고 계시고요. 앞으로 전망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예. 코엔 요 아주 지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굉장히 실적이 양호합니다. 그 MP3 중심의 그 단말기 업체인데 실적이 그 8배 정도, 순이익이 2008년도 20억에서 160억 정도로 8배 정도 순이익이 급증을 한 회사고 MP3 업계에서는 그 업체 1위라고 봐도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음봉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5월 달 그 첫 달 이후에 음봉이 나올 때 정리를 하셨으면은 저가에서 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물량이 벌써 4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00원, 7,500원 선 매수한 단가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7,000원에서 7,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000원 중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셔서 7,000원 선까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도 보고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원을 4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몇 %나 더 들어가 볼까요? 예, 40% 갖고 계시는데 한 예. 20% 내지 30% 그 정도 더 물량을 더 들어가셔서 7,000원 선까지 가면 오히려 매수 단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20-30% 정도 더 추가로 매수하셔서 무난해 보입니다. 예, 코어는 향후에 한 7,0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 20% 정도의 물량을 더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하시고 또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LG 이노텍을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9천 원이시고요. 20%를 갖고 계십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 볼 때마다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이런 게 좋거든요. 예. 네.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많이 이익이 난 상태에서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그 지수가 급등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그나마 16만 9천 원이면은 큰 손실은 아닙니다. 현재 3천 원 올라서 16만 3천 원인데요. 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LG 그 계열사의 종합 부품 업체인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작년에 의해서 한 200억 정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많이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LED 부분 사업 쪽에 있어서 많이 수요가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손절매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앞 고점인 18만 8천 원까지는 힘들더라도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7만 원 정도 그리고 17만에서 조금 더 간다면 17만 5천 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에서 크게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LG 이노텍도 더 들어갈 수가 있으시면은 이 16만 원 초반에서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은 지금은 주식을 너무 들어간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무난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주가는 상승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크게 이 거시경제학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 나온 이 6월 11일 날 나온 음봉, 이런 음봉을 다시 나올 거라고 겁내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음봉 이후에는 과감하게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다시 지수 반등 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지금 가능해 보이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배찬수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주가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은 법학 박사시고요. 또 축구 전문 해설위원이시고 예. 수식어가 참 많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축구 전문 해설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2부 그리고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